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 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은 기업인과 민생위주 일반인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사면복권된 주요 인사로는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간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그이기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경수 지사만 빠진 거죠. 이미 건강상의 문제로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이명박 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면을 했어야 할 대상은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이었을 텐데요. 정치적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분명 사면을 했어야 합니다. 마치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이라도 하려는 듯이 59만여 명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면제, 죄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행자 등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선심성 사면이 남발된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첫 특사였습니다. 법 잘 지킨 사람만 손해보는 느낌마저 들어 어이가 없었는데요. 뭐래도 수준 이하인 거죠.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는데요.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는데요. 명실상부한 친재벌 프렌들이 정부답습니다. 사면복권된 이들 4명은 영남 출신 기업인들인데요. 반면에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10년형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 박창구 금호석유 화학회장 등 호남 기업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모두 영산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역시 이런 거 하나는 참 꼼꼼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는 선심성 사면, 또 재벌 챙겨주기 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고가 됐던 거고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로. 전자로 한다. 이 정도의 자락을 깔 줄 아는 건 또 저 이준석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행보는. 하지만은 아마도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죠.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아마 계속할 겁니다. 계속 입당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방송? 미디어 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방송마다 나가가지고 만국과의 투쟁을 하겠죠. 예.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어차피 지금 당대표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예. 최근에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승민 그다음에 이준석? 예.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둘이 합치면은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당대표로 나서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국힘이 어차피 그 뭐랄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윤핵관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예. 그들도 대안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척척석사 진 씨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하고 있다. 윤핵관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주저리 떠들어댔습니다. 척척석사 진중권 씨는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유승민, 이준석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둘이 합치면 압도적이라며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댔는데요. 앞으로 척척석사 진중권 씨는 물어보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하면 국힘당이 아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하면 국힘당이 아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계속해서 국힘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의 의뢰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하게 될 경우 국힘당이 아닌 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국힘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29.8%, 신당도 국힘당도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5.8%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이 대표와 유 전 의원 중심의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국힘당 지지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수층에서 국힘당 지지세가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기존 국힘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지난 10일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공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둘 사이 연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23%, 이 대표는 16.5%를 얻으며 이들의 지지율 합이 다른 원내 당대표 후보 모두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신당 창당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작금의 내분에 휩싸인 국힘당의 미래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 좋든 말든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준석과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창당된다면 국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